공사장 철문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작업복 입은 여자가 달려갔습니다. 그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가 얼어붙었습니다. 10년 전 이 여자를 집에서 내쫓았던 시아버지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쓰러진 시아버지를 트럭에 싣고 병원으로 달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10년 전 그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재개발 공사장이었어요. 한낮의 태양 아래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콘크리트 타설 소리와 철근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로 한 여자가 벽돌을 나르고 있었어요. 35 윤아진. 손바닥엔 굳은 살이 박이고 작업복은 이미 흙투성이었죠. 안전모 아래로 땀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진 씨, 잠깐 쉬어요. 점심은 먹어야지. 현장 반장이 물병을 건넸지만 하진은 고개만 살짝 숙이고 다시 벽돌을 들어 올렸어요. 조금이라도 더 일해서 반장 눈에 들어야 했거든요. 내일도 모레도 이 현장에 나올 수 있으려면요. 점심시간이 되자 인부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하진은 도시락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냈어요. 손목 통증을 버티게 해주는 진통제였죠. 물 한 모금에 약을 삼키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때였어요. 공사장 철문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어디서 온 거야? 하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철문 앞에 양복 차림의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양복은 며칠은 입은 듯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구두는 한쪽이 벗겨진 채였거든요. 인부 몇 명이 둘러싸고 있었지만 누구도 선뜻 다가가지 못했죠. 그냥 놔둬. 괜히 건드렸다가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하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안전모를 벗고 철문 쪽으로 뛰어갔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쓰러진 남자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10년 전 자신을 집에서 내쫓았던 시아버지, 진양그룹 회장 강태주였거든요. 흰머리가 부쩍 늘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지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고 휴대폰도 서류 가방도 보이지 않았죠. 하진은 최근 뉴스에서 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진양그룹 경영권 분쟁, 차남 강준호 측의 이사회 장악, 회장 퇴진설. 재벌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진의 머릿속으로 10년 전 그 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현관문 앞에 캐리어를 내던졌고 시아버지는 차가운 눈으로 한마디만 내뱉었죠.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그때 하진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임신 8주, 막 심장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하진을 밀어냈고 하진은 다시 입을 열 틈도 없이 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남편 준혁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 10년. 하진은 단 한 번도 그 집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키웠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시아버지가 자신의 발밑에 쓰러져 있었어요. 하진은 잠시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냥 돌아서면 끝이었어요. 딱 10년 전 저 사람이 자신에게 했던 그대로 하면 되는 일이었죠. 눈보라 속에 내던져진 캐리어, 닫히던 철문, 등 뒤로 들리던 시어머니의 비웃음. 전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회장님, 눈 좀 떠보세요. 하진이 어깨를 흔들자 강태주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마를 짚어보니 열이 펄펄 끓고 있었죠. 119 불러. 저 양반 주머니 뒤져봐. 신분증 있겠지. 하진은 고개를 들어 반장을 받습니다. 반장님, 이 사람 병원 데려가야 해요. 지금 119 기다리면 되잖아. 숨도 가쁘고 의식도 자꾸 끊겨요. 여기서 더 지체하면 안 돼요. 반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내가 트럭 빼줄게. 뒤에 태워. 현장에 세워둔 1톤 트럭 짐칸에 담요를 깔았습니다. 하진과 반장이 강태주를 부축해 태웠어요. 하진이 옆에 올라타고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10분 거리. 하진은 쓰러진 시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어요. 약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나. 10년 전 그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쫓았던 사람이었어요. 아무 말도 듣지 않고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사람. 그런 사람의 손목을 잡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문을 밀어 젖혔을 때 하진의 작업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강태주는 들것에 실려 안으로 사라졌죠. 하진은 응급실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며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그때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시우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100점 받았어. 저녁에 보여줄게. 문자 끝에는 웃는 얼굴 이모티콘이 잔뜩 붙어 있었죠. 하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응급실 안쪽에서 간호사가 나와 물었거든요.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이름을 소리내어 말했어요. 강태주요.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 듯 했어요. 하진이 입을 열려는 순간 응급실 입구 쪽에서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급하게 들어서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건 양복 차림의 남자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한 여자가 내렸어요. 하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에게 캐리어를 던지던 그 여자. 시어머니 오명숙이었거든요. 시어머니 오명숙은 10년 전 그대로였어요. 날카로운 눈매, 꼿꼿한 자세, 그리고 사람을 내려다보는 시선까지. 달라진 건 얼굴에 깊어진 주름뿐이었습니다. 오명숙의 시선이 응급실 복도를 훑었어요. 그리고 작업복 차림의 하진과 눈이 마주쳤죠.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명숙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했어요. 알아본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명숙은 바로 칼을 뽑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머, 하진이 아니야?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마치 오랜 지인을 반기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이네. 많이 힘들게 사는 모양이구나. 오명숙의 시선이 하진의 작업복을 훑었어요. 흙투성이 바지, 다른 안전화, 먼지 묻은 손. 그래도 사람은 자기 자리를 알아야지. 한마디 한마디가 서늘했습니다. 대놓고 퍼붓는 욕보다 웃는 얼굴로 툭 던지는 말이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하진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어머님. 그 한마디에 오명숙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사이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잖아.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혹시 환자분 데려오신 분이세요?
하진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오명숙이 끼어들었어요. 제가 보호자예요. 의사가 오명숙을 바라봤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탈수와 폐렴 증세가 있고 며칠간 제대로 식사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의사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하시면서 계속 한 분을 찾으시는데요. 오명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하진이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오명숙이 하진을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말했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번 절차부터 안내해 주세요. 의사가 응급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명숙이 따라 들어가기 전 옆에선 비서에게 낮게 말했어요. 저 여자 절대 안에 못 들어오게 해. 그리고 응급실 문이 닫혔습니다. 하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주먹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부른 이름이 자신이었다. 왜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으면서 왜 지금요? 10년 전 현관 앞에서 들었던 모욕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진은 20살에 강준혁을 만났어요. 대학 동기였습니다. 졸업하고 바로 결혼했죠. 그런데 시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하진이 같은 집안에선 우리 집 숟가락도 못 들어. 오명숙이 차잔을 내려놓으며 했던 그 말을 하진은 아직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준혁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이듬해 모든 게 무너졌어요. 준혁의 외도가 발각됐거든요. 상대는 그룹 계열사 임원의 딸이었습니다. 오명숙이 일부러 곁에 붙여놓은 여자였죠. 하진이 따졌을 때 준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나도 원한 건 아니야. 어머니가 이 결혼이 회사에 필요하다고 하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진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 편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날 밤 하진은 짐을 쌌어요. 이혼을 요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명숙이 먼저 움직였어요. 하진의 짐을 현관 밖으로 내던지고 시아버지 강태주 앞에서 소리쳤죠. 하진이 바람을 피웠어요.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요. 거짓이었습니다. 오명숙이 꾸민 일이었어요. 며칠 전 오명숙은 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지난번 호텔에서 잃어버린 목걸이를 찾았다고 연락이 왔다면서요. 평소에도 그런 심부름을 자주 시켰기 때문에 하진은 의심 없이 나갔어요. 프런트에서 목걸이를 받고 로비를 나서는데 낯선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하진이 돌아보니 스카프를 들고 있었어요. 아, 제 거 아닌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을 누군가 몰래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명숙이 짜놓은 판에서 그 사진은 미래 현장이 됐어요. 녹취록은 그 남자 목소리를 짜깁기 위해서 만든 거였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듣지 않았어요.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변명할 기회도 해명할 시간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하진을 문 밖으로 밀쳐내고 눈보라 속에 문이 닫혔습니다. 그 뒤로 준혁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온 건 이혼 서류뿐이었습니다. 친정에 기댈 수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하진이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하진이 대학 다닐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하진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출산 직후엔 구청에서 연결해준 한부모 가정 임시 거처에서 몇 달을 버텼어요. 그 뒤로는 반지하 원룸을 전전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낮에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식당 설거지며 공장 포장이며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준혁이 그 여자와 재혼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는 없다더군요. 새 며느리는 오명숙이 원하던 권력과 집안은 가져다 줬지만
손자는 주지 못했죠. 그리고 몇 년 전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 해외로 도피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 준혁이 어디 있는지 하진은 알지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했어요. 시아버지를 데려다 줬으니 할 일은 끝난 거였죠. 응급실 문 앞에는 비서가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어요. 오명숙의 지시대로 하진을 들여보내지 않으려는 거였습니다. 발은 병원 밖으로 향했지만 마음은 자꾸 응급실 문 앞에 붙들렸습니다. 하진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공사장에 돌아가면 오늘 일당은 반토막 날 거였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지금 하진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거든요. 왜 하필 지금 나를 찾은 거지? 하진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시우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 조금 늦어. 저녁은 냉장고에 있어. 100점 축하해, 우리 시우.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하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10년간 지켜온 그 아이가 곧 진양가의 모든 비밀을 뒤집어 놓게 될 거라는 걸요. 집에 돌아왔을 때 시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시우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고 하진은 방을 나왔어요. 식탁 위에 100점짜리 시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메모가 있었죠. 엄마 많이 피곤하지? 나 먼저 잘게. 내일 보여줄게. 하진은 시험지를 들어 올렸어요. 수학이었습니다. 빼곡히 채워진 답안지 위로 빨간 동그라미가 가득했죠. 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게 하진이 그 집을 떠나 선택한 전부였거든요. 그리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의사의 말이 맴돌았어요. 환자분이 계속 한 분을 찾으시는데요. 하진이라는 분. 왜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으면서 왜 하필 지금 쓰러지면서까지 자신을 찾은 걸까요?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했습니다. 그 집안과는 끝났으니까요. 다음 날 하진은 여느 때처럼 공사장에 나갔습니다. 어제 반나절을 빠졌으니 오늘은 더 열심히 해야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하진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반장이 하진을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어제 그 사람 진양그룹 회장이었어? 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반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까 양복 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 우리 현장 책임자한테 뭐라 하더라고. 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을 했는데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하진 씨 신원 조회를 했나 봐. 반장이 고개를 긁적였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당분간 하진 씨 출근은 어렵겠다고. 하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나도 몰라. 위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반장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진 씨, 일 잘하는 거 나도 아는데.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진은 공사장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핸드폰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47만 원. 이번 달 월세가 45만 원이었어요. 시우 학원비는 다음 주까지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통 2개, 계란 3알, 우유 반팩. 일주일은 버텨야 하는데 이걸로는 모자랐습니다. 하진은 냉장고 문을 닫고 한숨을 삼켰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우가 학교에서 돌아온 거였어요. 엄마, 오늘 왜 일찍 왔어? 하진은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응, 오늘 일이 일찍 끝났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시우 앞에서는 웃어야 했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시우가 방으로 들어간 뒤 하진은 싱크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내일 당장 어디서 일해야 하지?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 누군가 손을 쓴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떠오른 얼굴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오명숙이었어요. 내가 끼어들 자리 없으니까. 그 말이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하진의 생계를 건드린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낯선 남자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진양그룹 비서실이라고 했어요. 회장님이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하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어요. 왜 시아버지가 쓰러지면서까지 자신을 찾았는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오명숙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진이 문을 열자 침대에 누운 강태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10년 만에 제대로 마주한 시아버지의 얼굴이었어요. 흰머리는 더 늘었고 볼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그 위험 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그 눈에는 뭔가 다른 게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 같은 거였어요. 하진아. 강태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왔구나. 하진은 침대 옆에 섰어요. 할 말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강태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몇 번이나 말을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10년 전 그 밤 내가 잘못했다. 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최근에 알게 됐어. 그때 내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는 걸. 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인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우연히 명숙이 방에서 서류를 보게 됐다. 지우지 못한 원본 파일들이 남아있더라고. 강태주의 눈에 물기가 맺혔어요. 내가 바보였다. 눈앞에 증거가 있으니까 의심 없이 믿었어. 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래서 널 찾으려고 했다. 사과하려고. 강태주가 천천히 손을 들어 하진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하진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늦었어요.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이나 늦었어요. 그때 한 번만이라도 제 말을 들어주셨어야 했어요. 강태주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알아. 내가 무슨 자격으로 용서를 구하겠나. 강태주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묻겠다. 그의 눈이 다시 하진을 향했어요. 그 눈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쫓겨나던 그 밤 강태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임신 중이었냐?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1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살았는데요. 강태주의 다음 말이 하진의 심장을 꿰뚫었어요. 내 손자가 어딘가에 있는 거냐? 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오명숙이 서 있었어요. 그 뒤로 양복 차림의 남자 2명이 보였습니다. 오명숙의 눈이 하진을 향했어요. 그 눈에 분노가 이글거렸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여긴 왜 들어와 있어?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어떠셨어요? 10년 전 억울하게 쫓겨났던 하진이 막노동까지 하면서 아이를 키워왔는데 이제야 시아버지가 진실을 알게 됐다니요. 하진이 입을 여는 순간 10년 지켜온 아이의 평범한 일상도 끝날 수 있었습니다. 과연 하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뒷이야기 계속 들어봐 주세요.
오명숙의 눈빛이 병실 안을 훑었어요. 침대에 누운 강태주, 그리고 그 옆에 선아진. 상황을 파악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왜 이 아이를 불러요? 오명숙이 강태주를 향해 물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분노가 꿈틀거렸습니다. 강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하진의 등을 떠밀었어요. 하지만 하진은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 질문이 아직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내 손자가 어딘가에 있는 거냐? 오명숙이 하진 앞으로 다가왔어요. 힐소리가 병실 바닥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끼어들지 말라고. 하진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도 불려온 거예요. 불러서? 누가 너를 불러? 오명숙이 비웃었습니다. 10년 전에 끝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서 있어? 그때 강태주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불렀어. 오명숙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내가 하진이를 찾았고 내가 오라고 했어. 강태주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어요.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명숙. 오명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말인데요? 10년 전 일 다 알게 됐어. 병실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오명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웃음을 띄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당신이 조작한 증거들 전부 봤어. 강태주의 눈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진이는 바람 피운 적 없어. 당신이 꾸민 거야. 오명숙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하지만 당황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10년도 지난 일을 지금 뒤집겠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하진은 숨이 막혔어요. 부정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어요. 그때 저 얘를 내보낸 건 이 집을 위해서였어요.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며느리였으니까. 그게 이유가 돼? 강태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 없는 사람을 내쫓은 게 집안을 위한 거야? 죄 없는 사람? 오명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얘가 있었으면 준혁이가 제대로 된 집안과 연을 맺었겠어요? 사업이 지금처럼 됐겠어요? 오명숙의 시선이 하진을 향했어요. 결국 이 집은 문제없이 돌아갔잖아요. 하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고시원에 살며 아이를 낳고 돈이 되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게 하진의 10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없이 돌아갔다고요? 그만해, 명숙. 강태주가 말했어요. 더 듣고 싶지 않아. 들으셔야 해요. 오명숙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지금 저 얘한테 미안해하는 거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오명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이 집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야. 강태주의 눈이 하진을 향했습니다. 하진이한테 물어볼 게 있어. 오명숙의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강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까 내 질문 대답해 줄 수 있겠니? 하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시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는 얼굴, 100점 시험지, 엄마 많이 피곤하지? 라고 쓴 메모. 이 순간 대답하면 모든 게 바뀔 거였어요. 시우의 평범한 일상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 그걸 물어보시려고요? 하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명숙이 끼어들었어요.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뭘 묻겠다는 거예요? 강태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하진이가 쫓겨날 때 임신 중이었어. 오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내 손자가 있을지도 몰라.
병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명숙의 눈이 하진을 향했어요. 그 눈에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실이야? 하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금 말하는 순간 시우의 이름이 저 집안 욕심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았어요. 10년 지켜온 아이의 평범한 일상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오명숙이 한 발 다가왔어요. 대답해. 하진은 오명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네. 한 글자가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아이 낳았습니다. 지금도 잘 크고 있어요. 오명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 애가 진짜 이 집 핏줄이야? 하진은 피식 웃었어요. 10년 만에 처음 짓는 비웃음이었습니다. 10년을 혼자 키웠는데 증거가 필요해요? 하진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 보면 알아요. 누구 핏줄인지. 오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바로 그때 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시우였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학교 끝났는데 집에 없네. 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명숙의 눈이 핸드폰을 향했어요. 그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지금 전화 온 애가 그 애지? 하진은 전화기를 귀에서 떼지 못했어요. 시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왜 대답 안 해? 시우야, 엄마 지금 좀 바빠. 조금만 기다려. 하진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만들어냈어요. 알았어. 근데 배고파. 냉장고에 볶음밥 있어. 데워 먹어. 엄마 금방 갈게. 전화를 끊는 순간 오명숙이 입을 열었어요. 그의 이름이 뭐야? 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명숙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성이 뭐야, 강씨야? 하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요, 윤씨예요. 오명숙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뭐? 제 성 따랐어요. 아빠 이름도 못 올린 아이였으니까요. 하진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10년 동안 아빠 없이 제가 혼자 키웠어요. 오명숙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양복 차림의 남자를 돌아봤습니다. 저 여자 집 주소 알아내. 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손자일 수도 있다며 확인해야지. 오명숙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확인은 해야지, DNA로. 그 눈빛은 손자를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그 애한테 손대지 마세요. 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손대긴 누가 손대? 오명숙이 웃었어요. 그냥 확인하려는 거야. 진짜 이 집 핏줄인지. 그의 얼굴 보면 알아요. 하진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구 핏줄인지 상관없어? 오명숙의 눈이 번쩍였어요. 진양그룹 회장의 손자가 상관없다고? 그 순간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준혁의 재혼 가정엔 아이가 없었어요. 오명숙에게 손자가 없다는 건 늘 한이었죠. 시우가 인정되면 저 여자는 아이를 빼앗으려 들 거였습니다. 엄마는 필요 없고 손자만 갖겠다고요. 하진이 10년간 입을 다문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 애한테 접근하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하진의 눈에 불이 붙었습니다. 10년 전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오명숙이 피식 웃었어요. 뭘 어쩌겠다는 거야. 공사장에서 벽돌이나 나르는 주제에. 오명숙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내 손자가 맞다면 내가 데려다 키울 거야. 하진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진양가 손자를 그런 데서 크게 둘 수는 없잖아. 오명숙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환경, 좋은 교육, 넌 못 해주잖아. 그 애는 제 아들이에요.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키웠어요. 그래서 오명숙이 코웃음을 쳤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넌 불리해. 재력도 없고 환경도 안 되고. 오명숙이 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친권 소송 들어가면 넌 못 이겨. 하진의 손이 떨렸어요. 오명숙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침대에서 강태주가 몸을 일으켰어요. 명숙, 그만해. 당신은 좀 누워 계세요. 못 누워. 강태주가 침대 난간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그 아이는 하진이가 키운 거야. 10년 동안. 그래서요? 그 아이 엄마는 하진이야. 당신이 아니라. 강태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이 빼앗으려고 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오명숙이 비웃었어요.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도 밀려난 사람이. 방법은 있어. 강태주의 눈이 단단해졌습니다. 오명숙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그 애 내가 데려올 거예요. 오명숙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하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우를 빼앗기게 생겼어요. 10년 동안 혼자 키운 세상에서 전부인 아이를요. 강태주가 낮게 말했어요. 하진아, 걱정하지 마. 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방법을 찾을게. 강태주의 눈에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 아이, 내 곁에 있게 해줄게. 하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믿어도 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며칠 뒤 오명숙이 움직였습니다. 하진이 일하는 카페 앞에 검은 세단이 멈췄어요. 오명숙이 내렸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하진은 앞치마를 벗지 않았어요. 할 얘기 없어요. 있어. 오명숙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의 시우 말이야. 하진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DNA 검사 결과 나왔어. 준혁이 아이 맞더라. 오명숙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내 손자야. 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러 왔어. 오명숙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5억이야. 이거 받고 아이는 나한테 넘겨. 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넌 돈 받고 새 출발해. 아이는 내가 키울게. 하진은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미쳤어요? 안 받겠다는 거야? 오명숙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오명숙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뜬 건 10년 전 그 사진이었어요. 조작된 사진, 호텔 로비에서 남자와 함께 있는 하진. 이거 기억나? 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왜? 아직 가지고 있어. 오명숙이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거절하면 이걸 퍼뜨릴 거야. 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시우가 바람 피워서 난 자식이라고. 오명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뭐라고 할까? 엄마가 바람 피워서 널 낳았대 하고. 하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시우는 아무 죄도 없어요. 그럼 받아. 오명숙이 바닥에 봉투를 가리켰어요. 5억 받고 조용히 빠져. 하진은 오명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 받아요. 뭐? 그 사진 조작된 거잖아요.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실은 바뀌지 않아요. 어떤 거짓말을 퍼뜨려도. 오명숙의 표정이 굳었어요.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 안 해요. 하진이 봉투를 오명숙 앞으로 밀어냈어요. 시우는 제 아들이에요. 10년 동안 제가 키웠어요. 하진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한테 줄 생각 없어요. 오명숙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소송장 기다려. 그리고 그 사진이랑 녹취록 내일부터 퍼진다. 카페 일이 끝난 후 하진은 바로 강태주를 찾아갔어요. 회장님 도와주세요. 강태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시우를 데려가려고 해요. 소송하겠다고요.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그 사진이랑 녹취록 아직 가지고 있대요. 뭐? 시우가 바람 피워서 난 자식이라고 퍼뜨리겠다고요. 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 혼자서는 못 이겨요. 강태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내가 막을게. 어떻게요? 회장님도 지금 힘이. 회사에서는 밀려났어. 강태주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내 이름은 아직 남아있어. 강태주가 하진을 돌아봤습니다. 기자들한테 전부 말할 거야. 10년 전 일 명숙이가 한 짓 전부. 하진의 눈이 커졌어요. 그러면 회장님도 상관없어. 강태주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내 체면 때문에 또 내가 당하게 둘 수는 없어. 강태주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지금 바로 기자들한테 연락할게. 내일 아침에 회견 연다. 내일이요? 명숙이가 퍼뜨리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해야 해. 강태주의 눈이 단단했습니다. 조작된 거라는 걸 내가 먼저 밝히면 그 사진은 아무 힘도 없어. 그날 밤 하진은 시우를 꼭 안고 잠들었어요. 이 아이를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다음 날 아침 강태주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진양그룹 전 회장의 긴급 회견이라는 소식에 취재진이 몰려왔어요. 오명숙도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견은 시작된 뒤였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강태주가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첫 번째, 10년 전 제 며느리 윤아진 씨에 대한 진실입니다. 스크린에 조작된 사진 원본과 녹취록, 편집 파일이 떴습니다. 이 모든 건 조작된 증거였습니다. 제 아내 오명숙이 꾸민 일이었어요. 회견장이 술렁였어요. 오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태주가 하진을 바라봤어요. 제 장남의 아들 시우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오늘 손자 시우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강태주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리고 시우의 양육권은 어머니 윤아진 씨에게 있음을 선언합니다. 오명숙이 회견장 뒤에서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강태주가 오명숙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에 못한 일을 이제야 하는 거야. 강태주가 깊이 허리를 굽혔어요. 그리고 윤아진 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이었어요. 10년 동안 혼자 버텨온 시간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회견이 끝난 뒤 하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우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시우가 뛰어왔어요. 하진은 시우를 꼭 안았습니다. 시우야. 엄마, 울어. 시우가 하진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안 울어, 안 울어. 하진이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강태주가 서 있었어요. 찾아와도 되겠니?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주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우야. 시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누구세요? 할아버지야. 10년을 돌아온 말이었습니다. 시우가 하진을 올려다봤어요.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우가 다시 강태주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강태주가 그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을 잡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0년 전 억울하게 쫓겨난 하진은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아이를 낳고 혼자 울고 버티며 그 시간을 건너왔습니다. 빼앗긴 건 자리였지만 끝내 지켜낸 건 아이였어요. 그리고 너무 늦게 도착한 진실이 마침내 한 사람의 고개를 숙이게 했습니다. 10년은 길었지만 하진이 버텨온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단짝처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날게요. 지금까지 사연단짝이었습니다.